고등어 봉초밥. 소금에 살짝 절인 고등어를 초양념에 절여 간과 맛을 더하고 여기에 초양념밥을 곁들인 복 모양의 초밥인데요. 고등어 특유의 맛을 한껏 즐길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어 봉초밥 맛집을 찾던 중 나름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을 알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국수를 메인으로 파는 곳이더라고요. 국수를 파는데 고등어 봉초밥 맛집이라니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식당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서 먹어보니까 고등어 봉초밥은 물론 다른 음식들의 맛도 좋아서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등어 봉초밥을 국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부산 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야스마루입니다. 야스마루는 국수를 메인으로 여러 일식 요리를 파는 식당인데요. 낮에는 주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오고 밤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 낮 시간에 방문했고요. 오픈하자마자 방문한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했지만 순환이 빨라서 생각보다 금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좌석은 바 테이블만 있었으며 사람이 많아서 따로 내부를 찍기는 어려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약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 이곳의 대표 메뉴인 파란국수라는 게 있었고요. 그 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파란국수를 먼저 주문하고 고등어 봉초밥을 추가로 주문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파란국수. 이 한 그릇의 가격은 11,000원이며 메뉴에 적혀있듯 시원함과 미지근함, 그 중간 온도의 돼지육수에 쪽파랑 큼지막한 계란말이가 얹어져 있고 그 밑에는 면이 담겨져 제공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비주얼에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국물 먼저 맛보았습니다. 이 국물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돼지로 육수를 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냄새도 안 나고 개운했습니다. 그리고 맛은 상당히 담백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속에 은근한 감칠맛도 있어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슴슴한 편이라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란말이를 일부 잘라서 면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먹어야 하는 거네요. 이 계란말이는 정말 촉촉하며 부드럽고 약간의 간과 단맛이 있어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던 국수의 맛을 채워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계란말이는 국물의 감칠맛 못지않게 감칠맛을 품고 있어 담백함과 감칠맛을 즐기기 좋은 한 끼 식사라고 보았어요. 이 국수는 닭갈비나 라멘처럼 그 맛이 강하며 직관적이진 않아 약간 심심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맛이 편하고 먹을수록 은근히 끌리는 묘한 매력이 있기에 제 리뷰를 보고 관심이 생긴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수를 먹다 보니 제가 아까 전에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고등어 봉초밥. 가격은 29,000원이며 이 고등어 봉초밥에는 백다시마가 얹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어와 밥 사이에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가격이 꽤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뭔가 손길이 많이 닿은 것 같아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는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등어 봉초밥 맛있네요. 우선 고등어는 부드러우며 적당한 고소함이 있고 초양념 밥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등어 봉초밥에 무언가를 더 꾸민 듯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고등어회와 초양념된 밥 외에 추가로 간이 된 느낌? 그래서 저는 이런 맛이 왜 나는 건지 궁금해서 봉초밥을 자세히 보니까 양념된 고기로 추정되는 고명과 깨, 그리고 일본 깻잎인 시소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념된 고기는 일본식 된장에 단맛을 가미후 다진 고기와 볶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보통 음식을 먹을 때 강한 단맛과 간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첫인상을 남기는 편인데 그런 이유로 이 고등어 봉초밥이 다른 고등어 봉초밥에 비해서 더 맛있게 느껴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명과 함께 있던 깨는 그 단맛과 짠맛 사이에 고소함을 살짝 얹어 이 맛이 너무 가볍게만 느껴지지 않게 해준 것 같았고요. 마지막으로 시소는 일식 특유의 느낌을 너무나 잘 살려주었지만 한국에선 호불호가 있는 식재료이다 보니까 시소를 안 좋아하는 분들 입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봉초밥 위에 있던 백다시마는 특별한 맛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는 감칠맛과 식감을 살짝 더해주는 역할 정도였지만 잔잔한 감칠맛이 모여 더 특별한 맛을 내는 게 일식의 묘미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점에서 이 봉초밥은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국수와 봉초밥을 야무지게 먹는데 옆에서 술 한잔 하시는 분이 주문한 요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였지만 과감하게 추가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가지 덴카쿠예요. 가지에 튀김옷을 얇게 입혀 튀긴 요리이며 시소 페스토, 양념한 다진 고기, 된장 소스가 예쁘게 얹어진 채 제공되었습니다. 이 한 접시의 가격은 12,000원으로 가볍게 술안주하기 좋은 양과 가격이네요. 이날 저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 식사로서 먹어봤는데 이거 안 먹고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우선 튀김옷은 정말 바삭하며 튀김의 고소함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바삭한 튀김옷 안에 채소의 은은한 단맛을 품고 있는 가지의 수분이 촉촉하게 드러나 제가 맛본 가지 요리 중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튀김은 위에 얹어져 있던 소스가 있었기에 맛에 있어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준 거라고 보았어요. 우선 시소 페스토는 생시소보다는 그 향이 정돈되어 바질 페스토와 닮은 듯 다른 느낌을 주었고 고기는 부드럽기보다는 약간 빳빳한 느낌이었지만 이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고기를 씹는 식감과 감칠맛 좋은 짠맛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된장 소스는 특유의 녹진함과 짠맛을 받쳐주는 단맛이 기분 좋게 녹아있어 종합적으로 향긋함과 감칠맛 좋은 짠맛 그리고 그를 받쳐주는 단맛이 있었기에 맛있게 즐길 수 있었어요.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이 가지튀김이 너무 입에 잘 맞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국수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매력적인 야스마루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의 음식은 간에 있어 특정한 경향성을 띠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음식에 따라 간의 강약을 조절하여 어떤 음식은 섬세한 감칠맛을 또 어떤 음식은 강한 간으로 술을 떠올리게 만들어 다른 안주들은 또 어떨지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가게가 작고 이 식당의 규칙이 몇 가지 있어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산에서 인기 있는 식당 중 한 곳이기에 제 영상을 보고 관심이 간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